2022년 7월, 작년이죠. 저는 무자본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 계획이면은 금방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거라고 자신했어요. 근데 퇴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얻은 건 개인의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깨달음 뿐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자신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대책 없이 무자본 창업에 뛰어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독립해서 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겪고 있는 퇴사 후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지금 5월 300만 원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업 안 하면 바보다. 이런 말에 훅해서 일을 버리면 정말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힘든 부분들, 제가 느끼는 점들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퇴사 후에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불안정한 수익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출근하기 싫어서 알람이 울려도 눈이 잘 떠지지 않았거든요. 더 자고 그랬는데 퇴사하고 나서 제 일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새벽 2시, 3시가 돼도 눈이 잘 감기지가 않습니다. 뭔가 더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대로 있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 갑자기 엄습해요. 그래서 피곤해서 자려고 누우면 내일 할 일이 머리에 그려지고 뭐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나마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이 좀 꾸준히 나오면 괜찮은데 때로는 수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불안감을 잠재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전 퇴사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는 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조금 슬픈 말이기도 한데 이건 제가 엄청 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피곤해 막 저른 몸으로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경우가 몇 번씩 있거든요. 이때 되게 힘든데 이런 지옥 같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잘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다가 그때 침대에 눕습니다. 1년 정도 혼자서 우당탕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어른들이 웬만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긴 해요. 물론 저야 큰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1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세될 것도 없긴 하지만 이런 저도 이렇게 불안한데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걸 떠나서 이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게 꽤나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무자본 창업은 가게도 필요 없고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재고도 쌓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패할 때 크게 손해를 보거나 빚을 지지 않으니까 리스크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정적인 급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이 늦어져서 통장 잔고가 깎여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불안감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퇴사 후에 느끼는 감정은 뒤처지고 있다는 조급함이에요. 이것도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감정인데 퇴사를 막 한 후에는 잘 못 느꼈어요, 사실. 제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잘 못 느꼈는데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대리 과장급으로 승진하고 하나둘씩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모두가 결혼을 하진 않아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보다 더 조급함을 느끼는 거는 내 일을 성공시키는 것 말고는 점점 뒤가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현재 일을 살려서 경력직으로 입사하기에는 회사에서 개인의 경험을 경력을 쳐주는 경우가 많이 없고 신입으로 입사하는 건 또 회사는 제 나이가 많아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저는 또 급여가 낮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지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이야 월급을 얼마 받든 간에 신입으로 일할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수록 하루빨리 내 일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쫓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금만 성과가 나지 않아도 의욕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만 하면서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월급을 주지도 않고 실적이 안 좋아도 커버해줄 회사라는 울타리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큰 그림을 보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듯한 그런 압박감이 들어요. 제가 느끼는 고충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대로 퇴사 후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릴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느 정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준비됐냐고 뜯어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퇴사 이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제 3자의 피드백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제 머릿속에서만 있던 계획과 전략이 현실과는 좀 많이 달랐던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거든 어떤 누가 반론을 제기해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현실에서 작동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제가 1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배운 현실에서 유용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퇴사 이전에 온라인 지식 창업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팬을 먼저 확보하고 팬들이 구매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화하는 전략을 세웠고, SNS별로 운영 전략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플랫폼에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팔리는 프로덕트를 기획하는 방법을 연마했고, 세일즈 퍼널을 구축해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도 구매하는 전략을 익혔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가설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도구일 뿐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저에게 성과를 안겨준 거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자라는 진정성이었어요. 여기서 진정성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저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고, 성과가 보장되는 계획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상투적으로 들릴지 잘 아는데요. 제가 1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진짜 타인을 돕자라는 진정성에 수익화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온갖 전략과 노하우를 동원해서 여러 사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모두 다 처참히 실패했어요. 거기다 돈도 많이 못 벌었고. 그런데 그저 남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글쓰기 콘텐츠 제작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갔고, 지금은 제 일이 됐습니다. 제가 퇴사를 준비하던 작년 6월에 어떻게 하면 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다 좋은데 이런 거 잘 운영하려면 일단 글을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싼 강의들에는 그만한 값이라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노하우를 적용하려면 기본 이상의 글쓰기 실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책을 출간한 저에게도 강의에 나온 내용을 적용해서 유튜브 대본을 작성하거나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제작하거나 블로그 포스팅하는 게 만만치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글쓰기 기초를 다지는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글쓰기 카드뉴스 제작을 했고, 이 계정은 팔로워 작업을 하지도 않았고 광고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콘텐츠 96개 만에 1만 팔로워를 찍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해본 적도 없었고요. 카드뉴스 콘텐츠를 만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도와주자라는 마음 때문에 예상치 않게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1만 팔로워를 찍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글쓰기 콘텐츠를 만들면서 전자책 런칭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쓰기 콘텐츠가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까? 그저 내 팔로워를 늘리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판매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거라 판단했고, 그 대신에 11월 21일부터 2달 동안 매주 월요일 9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화수목금의 카드뉴스 콘텐츠로 전자책에 썼던 내용들을 무료로 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방송을 하고 콘텐츠를 올리면서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줘서 고맙다라든지 알려준 노하우로 성과를 냈다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많이 받아서 보람은 느꼈어요. 근데 콘텐츠 도달이 다 합쳐서 몇십만에 거의 100만에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쓰는 커뮤니티를 런칭했어요.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밤에는 줌 미팅에서 책을 읽고, 목요일에는 한 편씩 글을 쓰는 커뮤니티를 23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정도로 운영했습니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작은 일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게 되니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많아졌습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저는 글쓰기 강연과 글쓰기 코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참히 실패했던 일과 성과를 냈던 일의 차이를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는, 전자는 수익만 쫓다가 정작 사람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화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사실은 여유롭게 돈을 벌고 있지도 못하고요. 불안감과 조급함이 쌓이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긴 하거든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생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제 머릿속에 내 방법이 틀렸나?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내가 모르고 있나? 어떻게 하면 전문가로 보일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직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겠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되새기는 걸 저의 전략으로 삼았어요. 너무 상투적이긴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지독하게 고민하면서 깨달은 수익화 전략이 바로 이 그냥 진정성에 몰입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막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딱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말고 그냥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부터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언제든 퇴사를 염두에 두는 분들이라면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계실 거예요. 사전 준비는 꼭 필요합니다. 안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근데 완벽히 준비를 했다고 해도 세상에 나오면 어느새 상황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경기가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고객들의 반응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에 모든 사업 계획, 더군다나 개인이 세우는 사업 계획은 언제나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내 계획이 불완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잖아요. 덜컹거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지 살피다 보면 현재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요. 어떤 점을 도와줬을 때 가장 피드백이 좋은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면 수익화 포인트, 이른바 소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진정성에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장 조사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요. 세계 최고 기업가들 조언이 담긴 비즈니스 책을 100날 읽어도 내 사업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면 대단한 비즈니스 전략이 없어도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제가 가진 지론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홍보를 위해서 SNS 하나쯤은 꼭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아마도 SNS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일상 공유하고 이런 거 뭐하러 운영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 역시 페이스북은 고사하고 싸이월드 이전 버디버디 때부터 일상 공유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SNS가 일상 공유나 자랑거리를 과시하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SNS 활동은 온라인에 내 가게를 차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루 방문자가 1만 명 넘는 블로그를 보유하고 있다면 강남 한복판에 대형 상가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잘 키우는 SNS 계정 하나만 있어도 월 수백 수천만 원의 광고 효과를 혼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잘 운영해야겠지만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SNS를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고 수많은 사람하고 1대1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매일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는데 정말 성과가 안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 중에 일부분은 컨텐츠 제작 실력이 부족한 분도 있고 디자인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지 않는 SNS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애초에 내 목표나 상황에 맞지 않는 SNS를 골라서 운영하면 아무리 꾸준히 열심히 해도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SNS 운영 노하우를 알려드리거나 글쓰기 전략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SNS를 찾게 도와드리는 게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딱 맞는 SNS를 찾아주는 서베이를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이거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2주 동안 저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배포해서 좀 돈을 벌어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획 의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냥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다 열어두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서비스는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요. SNS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SNS를 찾아보시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운영 로드맵을 참고해서 계정도 미리 한번 상담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나름 용기를 내서 1인 지식 창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 힘든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공유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열정과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부스토랑이었습니다.